지금 영하 한 14도 정도 내려간 밤이고요. 11시 한 반 넘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쩔 수 없이 밤에 시승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장점은 한적한 길을 달릴 수 있다는 점이고요. 단점은 빛이 모자란다는 점이죠. 촬영하기에는 빛이 살짝 좀 모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등을 켜도 약간 이렇게 지금 하래먹는다 그러는데 일종의 직업어 같은 거죠. 약간 이렇게 빛 번짐 현상이 약간 있죠. 그래도 저조도 모드로 좀 되게 신경 써서 찍고 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G80 페이스리프트 시승하고 있고요. 3.5L 가솔린 모델입니다. 4륜이고 거의 지금 고를 수 있는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는 옵션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G80 궁금하셨던 분들은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버튼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는 거 잊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끝나는 것 같은 기분인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아들이 태어나고 이제 한 70 며칠 됐는데요. 밤에 아무래도 뭐 2-3시간에 한 번씩은 깨고, 아내도 저도 통잠을 잔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낮에 할 일들이 이렇게 쌓여 있고 밤에 할 일들도 쌓여 있고, 그래서 부득이 밤에 시승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뭐 괜찮습니다. 시승이라는 건 뭐 낮이든 밤이든 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밤에는 되게 좀 한적한 길을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적한 길에서 제가 뭐 어떤 것을 좀 테스트해보고 싶었느냐, G80가 얼마나 잘 달리는 모델인지가 저는 되게 궁금했습니다. 제네시스가 현대의 고급차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고급스럽게 잘 만드는 것은 뭐 이제 알겠어요. 잘 만들거든요. 뭐 가죽의 질감이라거나 뭐 스티칭의 어떤 촘촘함이라거나 견고함이라거나 디자인의 완성도라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G80나 G90나 GV70 뭐 60 다 봐도 되게 괜찮아요. 괜찮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딱히 저는 뭐 더하고 뭐 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디자인 언어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거나 안 들 수는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완성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언어의 완성도에 있어서는 되게 잘 가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대로 쭉 뭔가를 붙잡고 가면 제네시스는 일찍이 전 세계를 뭔가 그들의 언어로 제패했던 렉서스의 아성을 그냥 넘어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현대에서는 당연히 그럴 목표로 가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 차가 얼마나 잘 달리느냐. G90는 사실 기함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막 스포티하게 달릴 필요는 없어요. 우아하고 품위 있게 잘 달리면 됩니다. 근데 G80는 좀 다르죠. 우리가 이것을 좀 느껴보기 위해서는 일단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고요. 좀 밟아보겠습니다. 아주 우렁찬 소리를 내면서 달려나가죠. 이 3.5L V6 가솔린 엔진의 최대 출력은 38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54kgm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힘으로 뛰쳐나가고요. 소리도 아주 듣는 맛이 있습니다. 근데 뭐 V6 가솔린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우리가 기대하는 소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 다운사이징의 시대를 넘어서 지금은 뭐 전기차 플랫폼의 시대고,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양한 하이브리드를 비롯해서 전기 모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6기통 가솔린 엔진이 내는 3.5L 엔진이 내는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느냐가 그렇게 뭐 큰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냥 감각적으로 들었을 때 달려나가는 어떤 육중한 맛은 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이 차의 무게가 2톤이기 때문에 아주 육중한 차예요. 그리고 큰 차입니다. 우리가 기함을 선택할 때는 오히려 좀 제약이 있죠. 기함은 되게 찜 주고 고르는 차 아니겠습니까? 뭐 기업의 총수라거나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거나 혹은 뭐 정치인이라거나 이런 좀 애타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갖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함을 고르는, 뭐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실 거예요. 하지만 G80는 그렇지 않죠. G80은 현대적으로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냥 누가 타도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품위를 보장하는 그런 차이기도 합니다. 아내가 타도 좋고 남편이 타도 좋고 아빠가 타도 엄마가 타도 되게 좀 어엿한 느낌을 주는, 사실상 현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상위 기종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거의 모든 것을 약속하는 그런 차죠. 그래서 첫인상은 일단 그렇습니다. 이거 되게 괜찮은 소리를 내면서 달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있어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조금 살펴보면 생각보다 민첩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좀 놀란 포인트인데요. G90는 이렇게까지 민첩한 세팅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현대나 제네시스가 만든 차들을 시승할 때 그러니까 G70이 되게 좀 운전하는 맛이 있거든요. 그거 탔을 때 제가 좀 재밌었는데 70은 젊은 차니까 그럴 수 있다 칩시다. 하지만 80은 그렇게까지 젊은 차가 아닌데 이렇게 뭔가 운전하는 맛이 있는 세팅을 했다는 게 일단 저는 좀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일말의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하체가, 그러니까 서스펜션 세팅이 그렇게 스포티한 편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제네시스의 고민이 아주 깊게 느껴지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컴포트 성향이어야 해요. 한국에서 판매하는 이런 정도의 크기, 게다가 세단이라면 컴포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네시스는 사실은 욕심이 좀 있죠. 거기에서 머무르고 싶은 그런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스포티한 세팅을 하는 거고요. 운전하는 맛을 좀 주기 위해서 스티어링 휠을 좀 조여놨다는 것이 반가웠지만 컴포트한 성향의 하체에서 오는 약간의 욕구불만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바꿔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두루두루 타기에 되게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컴포트한 와중에 어떤 굽이길을 만났거나 혹은 회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거나 우리가 가끔 왜 가을에 뭐 내장산길을 달린다거나 북악스카이웨이를 달린다거나 이럴 때 조금 좀 밟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욕구를 조금 충족시켜주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들 시프트를 가지고 노는 맛도 의외로 괜찮습니다. 이것도 좀 놀란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G80를 고르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의외로 재미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현대자동차에서 좀 잘 달리는 느낌을 갖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차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현대 브랜드에서는 아반떼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단에서는 소나타 넘어가면 소나타도 재밌긴 한데 소나타조차도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랜저는 진짜 컴포트한 성향이에요. SUV로 가면 코나, 투싼, 산타페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이런 느낌은 아니죠. 제네시스로 와야 좀 달리는 맛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G70가 되게 잘 만든 차라고 저는 생각하고 두루두루 뭔가 제네시스의 성격을 좀 강화하면서 운전하는 맛까지 살리는 그런 차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G80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네요. 이거 되게 반가운 성향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구매 성향을 따졌을 때 제네시스 G80을 제일 많이 사는 연령대가 40대, 50대예요. 4050입니다. 40대, 50대가 그렇게 올드한 취향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40대, 50대 잠재 구매 고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올드한 성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안에 소년이 살아있고 좀 더 재밌게 살고 싶고 그럴 만한 여유도 있고 하지만 가족도 챙겨야 되고 편안하게 보내야 되는 여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육각형 인재에 가까운 차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네시스 G80이 이런 세팅을 하는 것이 이해는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랄까요, 운전하는 재미를 느끼고 싶으시면 BMW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옵션들을 좀 넣어보니까요, G80가 뭐 5천만 원대 후반부터 시작하고 그 3.5 가솔린은 사실 뭐 6천만 원대 후반부터 시작하고 옵션 넣다 보면 7천 중반, 8천까지 가고요. 그리고 2.5리터에서 골라도 한 7천 초반까지는 가거든요. 근데 이런 맥락이면 520i를 고를 수 있죠. 그리고 3도 뭐 좀 넉넉하게 고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쪽을 고르시는 것이 운전하는 재미를 누리기엔 훨씬 좋고요. 아우디를 생각하면 또 그러면 또 재미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옛날에 G90 리뷰를 보내드릴 때 이런 성향이면 벤츠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벤츠 오너분들은 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비교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운전할 때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품위와 우아함과 편안함의 정도를 생각했을 때, 그것만 생각했을 때 제네시스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테일하게 따져서 혹은 어떤 역동성을 생각한다거나, 제네시스의 브랜드 슬로건이 에슬레릭 엘레강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우아한 역동성을 추구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아함만 놓고 생각하면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G80 같은 경우는 G70에서 느꼈던, 그리고 현대 브랜드에서 느낄 수 없고 제네시스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드라이빙의 쫀쫀함과 역동성을 역시 느낄 수 있다. 이게 좀
좀 만족스러운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향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사실 이번 페이스리프트의 핵심은 인테리어에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들 계실 겁니다. 이 앞에 27인치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제가 띄워놓은 이 화면은 지니 뮤직인데요. 지니 뮤직과 멜론이 심어져 있죠. LG와의 협업을 통해서 넷플릭스와 유튜브도 들어가 있고요.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제네시스 커넥트 서비스랑 연동해서 그 앱이랑 계정을 이어서 차 안에서도 그대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냥 노멀하게 즐기시려면 월 7,700원을 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커넥트 서비스랑 같이 이용하시려면 한 13,000 얼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세팅이 되어 있는 지니 뮤직은 스트리밍 플러스라는 카테고리인데요. MP3 320kb까지 지금 제공하는 그런 고음질의 서비스입니다. 멜론과 지니와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이 매우 달라진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거주성을 극대화시켰다는 뜻이에요. 제네시스가 앞으로 어떻게 가고 싶고 자동차의 미래가 어떻게 갈 건지를 여기에서 좀 엿볼 수 있는데요. 자동차의 미래는 사실은 컨텐츠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성능은 이미 올 때까지 와 있어요. 올 때까지 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성격을 지향하느냐의 문제에 가깝지, 어떤 테크닉과 뭐 기술의 진보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물론 당연히 뭐 더 갈 수 있죠. 하지만 내연기관을 더 쥐어짜는 시대는 지나갔고 전기 모터의 시대로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불붙어 있는 것은 컨텐츠 전쟁이죠. 그런 맥락에서 제네시스가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앱을 심어 놓은 것은 너무 당연하고 바람직한 진화의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와 발맞추어서 페이스리프트에서 또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이죠. 여기 뱅앤올룹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에는 렉시콘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렉시콘 사운드는요, 매우 훌륭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쉬운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딱 들으면 뭐 이게 뭐 그렇게 프리미엄 사운드라고 해, 그냥 그런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그런 사운드였어요. 하지만 이퀄라이저를 만지기 시작하면 이야,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기본기가 훌륭하고 사용자에게 되게 많은 여지를 열어주는 그런 오디오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동차에서 이퀄라이저를 장르에 따라서 맞춰가면서 혹은 곡에 따라서 맞춰가면서 듣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오더가 계속 바뀔 수도 있고, 뭐 언제는 내가 운전하고 언제는 아내가 운전하고 뭐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맥락이라면 조금 더 쉽고 프리미엄한 사운드가 필요했다 고 제네시스는 어쩌면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뱅앤올룹스는 되게 좋은 선택이죠. 뱅앤올룹스는 분명히 프리미엄한 사운드를 내는데요, 이건 칭찬입니다. 매우 쉬운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어려운 사운드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까탈스러운 사운드도 아닙니다. 들으면 그냥 좋아요. 자, 소수빈이 부르고, 이거 원래 김광석 씨의 곡이죠. 기대어 앉은 오후에는 이라는 곡인데요. 잠깐만 들어볼까요? 이 보컬과 아주 저음의 기타 현을 튕기는 소리 잠깐 들으셨습니다만, 뭐 저작권 때문에 너무 막 길게 들려드릴 수는 없고, 지금 오디오 리뷰하는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들려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뱅앤올룹슨의 사운드는 악기 하나하나가 매우 탱탱한 소리를 들려줘요. 매우 탱글탱글하고 알알이 살아있는, 마치 터지기 전에 이슬 같은 그런 느낌을 들려줍니다. 동그랗고 뭔가 옹골찬 베어링들이 막 굴러가는, 완벽한 구에 가까워서 한번 탁 튕기고 나면 영원히 굴러가는, 그런 마찰이 제로일 때 그냥 영원히 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사운드를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악기 하나하나가 정말 제 목소리와 제 힘과 제 위치와 역할을 톡톡하게 해내고, 그게 시트별로 스테이징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석에 앉아있으면 운전석 무대가 이렇게 있고 가수가 여기 있는 거고, 조수석에 있으면 조수석 무대가 여기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재미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곡에 따라서 좀 다른 느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원래는 무대가 이렇게 넓게 펼쳐져서 여기에 가수가 있는 그런 음장감이랄까요? 이런 걸 상상하기가 되게 쉬운데, 뱅앤올룹스는 되게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소리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매우 듣는 맛이 좋고요. 재미있는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 키스 자렛의 쾰른 콘서트 틀어줘. 음악을 검색할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는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키스 자렛의 쾰른 콘서트라고 정확하게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하드웨어는 아주 잘 듣는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카카오 앱이랑 연동되는 현대자동차의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도 자연어를 인식하는 실력은 되게 뛰어난 편이에요. 이 자연어 인식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여기서 뭔가 아쉬움을 찾는다면 우리가 볼보에 들어가는 바웨셀 루키스 얘기 많이 할 텐데, 그거랑 비교하면 그 특유의 공간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것보다는 좀 더 스테레오 사운드를 되게 좋은 헤드폰으로 들었을 때 느낌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다. 이거 되게 재밌는 소리예요. 이거를 진짜 좀 만끽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사운드에 들어가면 베오소닉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밝은 편안함, 따뜻함, 활동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뱅앤올룹슨이 만든 기가 막힌 시스템인데 이렇게 돌리면 정말 취향에 맞는 사운드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이퀄라이저를 하나하나 만지는 것보다 정말 직관적으로 편안하고 밝은 소리, 액티브하고 따뜻한 소리, 그냥 액티브하기만 한 소리, 막 이런 걸 고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되게 좀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페이스리프트 진화의 핵심이기도 해요. 자, 오늘 이렇게 여기 이 정도까지 정리해드리면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G80가 어떤 성격으로 달리는 차인가, 그리고 페이스리프트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했던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재생할 수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넷플릭스랑 유튜브는 서 있을 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는 작동을 해보니까 매우 괜찮은 속도와 화질로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다. 이게 지금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을 적용을 하면요, 그 옵션이 19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모니터,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진짜 뒤에서 가족들, 뭐 아이가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 모니터가 되게 요긴하게 좀 사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옵션에서 고르시면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80은 나중에 한 번 더 시승하고 싶네요. 오래 이동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지금 제 또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인테리어가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인테리어를 시원하게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낮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어떤 컬러의 조합이 특히 예쁘고, 이런 거 좀 같이 보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 주십시오. 저희는 더 재미있는 컨텐츠, 다양한 컨텐츠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